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뭐 매일매일 하는 특별하게 이제 하루 델리오 건에 관해서 깊게 얘기할 것들은 많지 않는데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3-4분 정도만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표자 신문은 어제는 없었고, 네네네. 지금 기사를 보니까 이제 수사 방향이 조금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사에서도 코인 관련해서 합수단을 만든다는 기사가 났었을 겁니다. 저희 지금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하루인베스트와 지금 델리오 건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되게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 사건이 아마 합수단 사건으로 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수단 사건이 되면 수사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보강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수사가 빠르고 그리고 또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인베스트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영수 대표가 그 회원들에게 지금 자산을 나눠줄 계획을 짜고 있고, 그 나눠줄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각각 고객별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고객 자산과 고객 자산별로 나누어져 있으면 항상 즉각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받을 자산 내역이라든지 그것들이 그대로 다 이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계정에 자기가 받을 그리고 이자로 받을 가상자산이 그대로 노출이 돼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몇 퍼센트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고 있을 텐데, 지금 하루인베스트는 그와 관련돼서 이제 고객 자산을 아마 모아서 다양한 자산 혹은 채권들을 이제 운용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과 다르게 나눠줄 고객들에게 어떤 식으로 나눠줘야 될지를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만드는 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이게 과연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던 건가, 이런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 이더, USDC, US 테더 이렇게 아니면 리플 이렇게 여러 종류의 좀 중요 가상자산을 예치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다른데 위탁을 하면서 그 고객별로 다 이렇게 안분해서 이렇게 이전하는 게 아니라 모은 자산 중에 비트만 먼저 하거나 리플만 먼저 하거나 이렇게 위탁해서 그것을 만약에 손실이 난 경우에는, 그러면 비트를 하신 분들은 예컨대 비트코인으로 이제 보내줬는데 비트코인 손실 난 경우라고 하면 리플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자산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비트는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 고객들은 비트를 예치하신 고객들은 전액을 그러면 손해를 보고, 리플 하신 분들은 아니면 이더리움을 하신 분들은 그와 다르게 자기 자산이 다 보존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아니라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고객 자산들이 아마 지금 하루인베스트 자산 지갑에 뒤섞여 있고, 이 뒤섞여 있는 총량에 대해서 어떤 채권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구성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소통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지를 하고 있는데 막상 지금 법원에 출석하거나 이런 정말 필요로 하는 그 대응에 대해서는 좀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형사 고소도 돼 있고 회생 신청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본인들의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임의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버린다면, 나중에 그 자산 배분이 공정한지,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또 잘 만들어져서 공정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쟁이 생기고, 당연히 그러면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실제로는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큰 투자를 한 것처럼 해서 많이 배당을 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짜버린다면 결국은 믿을 수가 없겠죠. 결국은 이 지금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하는 것이고,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 사실 그렇게 이 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영수 대표나 거기에서 실제 근무한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짜고 채권을 확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계속 그 언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떤 거는 그러니까 언플, 언익 이걸 갖다가 계속 뭐 구분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임의적으로 회사가 그러면은 손해 봐도 되는 곳의 그 손실 비율과 그렇다고 원금 보장된 그 자산은 다 줄 수 있냐 이것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얘기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뭐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최종 권한을 가진 회생법원에서 적절하게 이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금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 상품에 있는 경우에 있는 채권자들만 보호하고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한 채권자들은 모두 이제 보호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물론 두 채권자군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적당하게 그 손해배상액을 어느 정도로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에 비해서 원금 손실이 될 수도 있다라고 약관에 기재한 상품의 채권자들을 어느 정도 손해배상액을 좀 제한하고 감액을 할 것이냐 이것은 결국 회생법원에서 나중에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인베스트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베이스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법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지금 불분명해서 회생법원이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그걸 좀 밝혀서 다른 여러 개의 그 법인을 지금 회생 신청을 동시에 했는데 전체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명백하게 이제 고객의 자산이 한 회사, 이 회사의 자산으로 보여진다라고 확실시 된다고 하면 나머지 회생 신청을 철회하고 그 지금 인정되는 하루인베스트의 운영 법인에 대해서만 회생을 진행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또 더 네.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